머나먼 바다 아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적왕의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俺の財宝か？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이 해적왕이 아니고요. 2016 최다 고티 수상작. 이제는 너티독의 마지막 불꽃이 되어버린 플레이스테이션의 킬러 타이틀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들어가시죠. 언차티드 시리즈 플레이스테이션 3부터 이어온 너티독의 간판 시리즈로 보물 사냥꾼 네이선 드레이크의 모험담을 다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네이선 드레이크를 주인공으로 한 마지막 작품이죠. 설마 가티독의 마지막 작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본격적인 게임의 스토리는 인양부 생활을 하고 있는 네이트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보물 사냥꾼 일을 완전히 은퇴한 네이트는 엘레나와의 결혼에 꼬린 후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물에 대한 모험과 그 짜릿함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내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걸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네이트 앞에 1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 샘이 나타납니다. 과거 전설의 해적왕 에이버리가 남긴 보물을 찾기 위해 파나마의 교도소에 잠입했던 네이트 형제. 그러나 동료 레이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탈출 과정에서 형 샘은 총에 맞아 결국 탈출하지 못했었죠. 사실 샘은 살아남아 계속 수감된 상태였고 악명 높은 마야왕 알카자르의 도움으로 감옥에 탈출에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알카자르는 평소 샘이 떠들던 에이버리의 보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를 탈출시킨 것이었고 너 인성 문제 있어? 3개월 안에 보물을 찾아 절반을 바치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 있든 찾아내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3개월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었던 샘이 네이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고 결국 네이트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샘, 설리반과 함께 해적왕 에이버리의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자, 2007년부터 이어왔던 언차티드 시리즈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스토리의 게임은 아닙니다. 시리즈 전개는 언제나 비슷했고 반전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죠. 복잡할 것 없이 인디아나 존스, 미이라 같은 시리즈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고 빠져드는 게임이죠.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맵을 돌아다니는 시스템이 아닌 정해진 파트에서 해당 장소로 이동하고 퍼즐을 풀고 전투나 잠입 액션을 펼치고 이벤트 씬을 감상하는 구조이죠. 그럼에도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놀라운 그래픽과 맵 디자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의 성능을 정말 극한으로 살린 그래픽과 인물들의 표정, 모션까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죠. 무대가 바뀔 때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건물이면 건물, 실사에 가까운 맵과 풍경은 정말 게임을 하던 중간에 잠시 감상하게끔 만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경치에 이렇게까지 푹 빠졌던 건 현재까지 언차티드 4와 레데리 2가 유일합니다. 맵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길을 잘못 찾거나 멀미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게임을 헤맬 경우 함께 다니는 동료가 힌트를 주거나 게임이 자체적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하다가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초보 게이머, 아직 어드벤처 장르에 익숙치 않은 플레이어를 배려한 부분 아주 좋았습니다. 퍼즐을 푸는 구간도 그리 머리를 심하게 써야 하는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지형이나 요점만 잘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었고 막힌다 해도 힌트를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죠. 그런데도 도저히 못 풀겠다 싶으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풀어야죠 뭐. 4편에서 추가된 로프 시스템도 아주 재밌었어요. 타이밍 맞춰 던지거나 매달려 올라가거나 마치 정글을 날아다니는 타잔이 된 기분? 지랄하네. 그래픽 다음으로 아주 크게 발전한 건 총격전이었습니다. 사실 전작들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너무 허접한 총격전이었거든요. 죽지 않는 이상 총 맞고도 멀쩡히 뛰어다니며 공격해오는 적들. 전부 어디서 슈퍼 혈청이라도 맞은 건가요? 시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곤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전투가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이번 작품에선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총에 맞으면 즉각 반응하는 적들과 휘는 파편들,
사운드도 훌륭했어요. 총 한 자루로 존익이 되는 게임이 아님에도 총격전 자체를 굉장히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안돼! 마지막 장점은 입을 다물 틈을 주지 않는 연출들이었습니다. 요즘 그놈의 블록버스터 병에 걸린 짐 라이언을 욕하면서도 이 게임이 보여준 연출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했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면 리뷰가 아니죠. 단점도 상당한데 먼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뉴비에게 너무 지루할 수 있는 초반부였습니다. 게임 초반부 자체도 루즈한데 그나마 전작을 해본 플레이어는 과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팬 서비스 덕에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문자에겐 별 의미도 없고 이 지루한 걸 왜 봐야 되나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었죠. 워낙 호불호가 명확한 게임이다 보니 아예 장르가 안 맞는다면 암벽을 등반하고 퍼즐을 푸는 이런 과정이 끝까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건 등장 인물들의 매력입니다. 네이트는 확실히 매력 있는 주인공이고 설리반은 뜨끈한 국밥만큼이나 든든한 동료지만 이 둘의 과거나 서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능력 있는 주인공으로밖에 안 느껴지니 게임에 몰입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죠. 특히 네이트의 형 샘은 4편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 전작에서 본 적도 없지만 주인공의 형이란 이유만으로 과거 장면을 도입부와 중반부 두 번이나 보여주는데 솔직히 전 게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지루했습니다. 나는 빨리 산 타고 악당 쏴 죽이고 떨어뜨려 죽이고 놀고 싶은데 굳이 얘네 과거를 왜 또 봐야 하죠? 마지막 단점은 너티독 게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죠. 몰입도는 좋지만 엔딩 보고 난 뒤에는 그닥 또 할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4편은 다음 회차부터 좀 색다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획기적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멀티플레이 모드는 정말 며칠 각 잡고 할만했습니다. 꾸밀 수 있는 캐릭터, 여러 무기들, 팀원과 AI를 막아야 하는 모드와 사람 대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모드 정말 재밌었어요. 심지어 60프레임을 지원했습니다. 나온지 꽤 됐음에도 게임도 여전히 잘 잡히고요. 종합적으로 정말 갓겜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보통 플스 사야 되는 이유 하면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게임들을 떠올리시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갈 만한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언차티드4가 2022년 초 후속작인 잃어버린 유산을 포함한 리마스터작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동안 언차티드에 관심이 많았던 온리 PC 게이머들에겐 정말 희소식이지만 전작들은 여전히 출시 소식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작들까지 다 해왔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꼭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출시된 지 오래되기도 해서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새 작품을 다 하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물론 다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은 분명히 있지만 유튜브로 스토리 요약만 보셔도 4편에 입문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유저분들 중에 이제 와서 입문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입문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합본판이 나오면 분명 비쌀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두 게임을 구매하시면 아마 출고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니 반년 먼저 즐기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리뷰로 돌아올 테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팬보이의 게임쇼는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합니다. 눌러주세요.